안녕하세요. 정혜의 가업승계 정선입니다. 자, 2024년 모르면 손해보는 우리 대표님들 소득 디자인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우리가 소득 디자인을 하려면 어떤 세금이 있는지 조금은 알아야겠죠. 자, 우리나라에는 국세와 지방세가 있고요. 그중에서 국세에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등 14개의 세금이 있습니다. 또 지방세에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 소비세 이렇게 해서 11개의 지방세가 있습니다. 자, 오늘 집중적으로 좀 우리가 공부해야 될 거는 여기에 있는 바로 이 소득세와 지방세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 대표님은 법인의 투자자, 즉 법인의 주인이에요. 주주로서. 자, 이 법인의 주인은 법인세를 냅니다. 그런데 이 법인세는 우리의 매출에서 모든 비용을 뺀 나머지가 이익이 되고 그 이익에 대해서 법인세를 내겠죠. 근데 우리 대표님의 경영자로서의 소득은 소득세를 내지만 법인 입장에서는 대표님의 급여나 상여는 또 비용이에요. 그래서 대표님 급여가 높아지면 대표님 소득세는 올라가지만 주주로서 법인의 법인세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오늘 소득 디자인의 핵심은 바로 이 부분을 어떻게 잘 활용하냐에 따라서 당장의 세금도 낮아질 수 있고요. 또 먼 미래에 상속 증여세까지 낮춰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앞에서 본 소득 중에서 대표님들하고 가장 밀접한 종합소득을 먼저 볼게요. 자, 종합소득은 1년간 내가 벌어들인 모든 소득을 합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자 배당, 요거는 묵죠. 그 다음에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자, 이런 소득들은 종합과세, 합쳐서 과세를 합니다. 합쳐서 과세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누진세율을 적용하다 보니 최고 45%, 자, 여기에 지방세가 붙으니까 4.5, 49.5%의 세금을 내고요. 여기에 간접세, 4대 보험이죠. 이것까지 하면은 거의 60% 가까이, 최고 세금은 60% 가까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이 있는데요. 퇴직소득은 근속을 하다가 이제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금에 대한 소득이죠. 이 소득은 그 해에 한 번에 발생한 게 아니라 수년간 근속한 거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이 종합소득세와 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분류과세 방식입니다. 또 양도세 역시 우리가 부동산이나 이런 재산을 매입을 했다가 팔 때 차익에 대해서 내는 세금인데 이 역시 누적된 것을 한 번에 내기 때문에 자, 이 세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분류과세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분류과세하고요. 종합소득은 합산을 하게 되는데 대표님들과 밀접한 바로 이 이자 배당 근로소득. 자, 법인의 대표님은 사업소득이 아니라 이자 배당 근로소득이고요. 만약에 부동산이 있으시다라고 한다면 그 임대소득은 또 사업소득에 해당이 됩니다. 어쨌든 이런 것은 다 합산해서 최고 49.5%의 간접세를 낸다. 퇴직이나 양도는 분류를 하는데 특히 퇴직 같은 경우는 근속 연수에 따라서 상당 부분 공제가 되기 때문에 비교적 일반 소득에 비해서는 세금이 낮다. 또 합산을 하지 않는다. 또 간접세, 4대 보험이 없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그럼 대표님, 우리가 세금을 줄이려면
어떤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될까요? 바로 이 분류해주는 세금, 소득, 퇴직소득이나 양도소득. 자, 양도소득은 이제 부동산도 있지만 우리 대표님이 소유하고 있으신 이 주식을 팔 때도 바로 소득세를 냅니다. 양도소득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소득들은 분류과세되는 이 퇴직소득이나 양도소득의 가장 큰 차이는 합산하지 않는다는 것과 4대 보험이 없다는 것 두 가지인데요. 특히 우리 비상장 주식의 양도세는 20%, 그 다음에 25%딱 두 개만 있습니다. 양도 차액이 3억까지는 20%, 3억을 초과할 때는 25%입니다. 그러면 아까 다른 종합소득에 해당하는 근로사업 이런 소득보다는 훨씬 더 낮게 세금을 낼 수 있겠죠. 물론 이제 금액이 커졌다고 가정을 했을 때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내는 이 개인소득세, 대표님들이 이제 법인에서 경영자로서 받으시는 이 소득은 근로소득입니다. 자, 이 경우에 소득은 1200만 원까지는 뭐 6%, 그 다음 뭐 15%, 많이 대표님들이 해당하는 구간이 평균 35%에서 38% 구간이 많습니다. 지방세까지 포함을 한다면 38.5%에서 41.8%가 가장 많더라고요. 자, 이것은 이제 소득금액 기준으로 본다면, 과세표준 기준으로 본다면 8,800부터 3억 사이가 가장 많은데 38.5에서 41.8%다. 자, 그리고 요새는 또 온라인 사업이라든지 뭐 이런 소프트웨어 이런 좀 수익률이 높은 우리 기업 대표님들 같은 경우에는 3억 이상, 5억, 10억 이상인 회사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워낙이 요새 이제 신흥 부자들이라고 하죠. 지금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갖고서 회사가 잘 되는 경우를 보니까 이런 회사들은 수익이 워낙 높아요. 그래서 오너들 급여도 상당히 높더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세금을 44%, 46%, 10억 이상 49.5% 플러스 4대 보험까지 어마어마합니다. 자, 그런데 대표님이 주주이시기 때문에 이 급여는 법인 입장에서는 비용이 돼서 법인세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요. 법인세는 법인의 이익이 1년에 9억 이하인 경우에는 9%입니다. 지방세 포함하면 9.9. 자, 순이익이 매출 아니에요. 순이익이 2억부터 200억까지는 지방세 포함해서 20.9. 그러니까 우리 중소기업은 다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최고 20.9%. 그러니까 순이익이 200억이 넘어야 23%예요. 순이익이 3천억이 넘어야 26%입니다. 자, 그래서 그냥 내가 경영하는 이 회사의 주주로서 내가 법인세를 내는 거는 20.9%다. 최고. 요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개인이 내는 소득세는 최고 49.5%다. 네, 적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부분을 잘 조정을 해야지 세금은 적게 내면서 내가 실제 쓸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은 높일 수 있을까? 이게 이제 관건이겠죠. 자, 이 표가 조금 이제 복잡해요. 제가 표가 내용이 많으니까 말로 좀 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뭐 총 급여 3천부터 시작해가지고 3억까지 좀 시뮬레이션을 해봤습니다. 자, 대표님들이 급여를 받으시면 그 급여에 대해서 2대 보험료가 나가죠. 물론 이제 4대 보험입니다. 자, 4대 보험인데 이 부분은 또 근로자가 내지 않는 부분도 있죠. 기업에서만 내는 돈도 있고 그래서 또 금액이
계속 올라가진 않아요. 그래서 자, 이대보험 높은 이대보험만 좀 함께 넣어봤거든요. 자, 이렇게 이대보험료는 대표님으로서 경영자로서 근로자로서 내는 게 50%고 회사가 부담하는 게 50%입니다. 자, 그래서 봤더니 뭐 1억 정도 내가 받는다고 한다면 1억 정도 받는다고 하면은 이대보험료 합계가 1,200만 원이에요.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근로소득세 1,300 정도. 그러면은 이대보험하고 소득세랑 합하면은 19.3%입니다. 그런데 법인이 순이익이 10%다. 그러면 내 급여만큼 줄어드니까 법인세가 줄죠. 뭐 20% 구간이다라고 한다면 그만큼 줄죠. 그래서 내가 내는 세금은 1,900인데 법인에서 줄이는 세금은 2,300 정도. 그래서 실효세율은 오히려 법인에서 내는 법인세가 더 많이 줄기 때문에 마이너스 4.1%입니다. 자, 그리고 2억을 기준으로 봤어요. 2억을 기준으로 보면은 실효세율은 6% 정도다. 자, 다음은 3억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실효세율은 10% 정도다. 자, 대표님 회사의 당기순이익이 2억이 넘으시다면 저는 실제 실효세율이 10% 정도니까 이 정도는 가져가시는 게 대표님과 회사를 위해서 더 낫지 않을까 하는 판단이고요. 물론 이제 회사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업종 평균의 어떤 이익률이라든지 우리 회사의 상황이라든지 우리 회사가 뭐 올해는 이익이 많았는데 그동안 결손이었다. 이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대표님의 급여가 우리 회사 주식 가치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회사가 주식의 이동이 없는 회사들은 이 영향이 있건 없건 상관이 없죠. 주식을 움직이지 않을 거니까. 그러나 주식을 움직일 계획이 있다라고 한다면 대표님의 급여도 굉장히 주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인 입장에서는 대표님 급여가 비용이기 때문에 주식 가치를 낮추는 부분에 영향을 가질 수 있어서 이런 부분 감안을 하셔야 되고요. 자, 실제로 저희가 컨설팅 했던 회사입니다. 대표님이 근로소득으로 2억씩 가져가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소득세가 1,800만 원 정도 내고 있었고 건보료로 한 1,600만 원 정도 이렇게 내셨습니다. 자, 저희가 제안을 해드린 제안으로는요. 소득은 총 가족 구성원 합해서 3억 2천만 원, 세금은 3,600. 자, 그러면 소득 대비 세금을 비율을 보니까 기존의 17%에서 제한 후대로 실행을 하셔서 11%대로 세금이 확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현재 소득세를 인하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바로 자녀의 소득이 생겼다는 거예요. 자녀의 소득이 생겼다는 것은 추후 발생할 증여 상속세를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대표님이 이 배당을 뭐 8천만 원을 받으셨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소득세도 많이 내지만 나중에 자녀에게 이 자산이 넘어갈 때 최고 50%의 세금을 또 내겠죠. 그래서 자산이 좀 있는 분들, 소득이 높으신 분들이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거는 소득의 분산인데
특히 소득 귀속자의 분산을 신경 쓰셔야 돼요. 이거는 우리가 추후에 발생할 상속 증여세를 현저하게 줄이는 방법입니다. 대표이사님 급여를 얼마를 받아야 되냐라는 질문이 가장 많으신데요. 여기서 얼마를 받아야 하느냐라는 질문은 내가 얼마만큼 가져가는 게 내가 받는 돈 대비 세금을 적게 내겠느냐, 좀 이런 의미일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평균, 그러니까 나 정도의 규모의 회사에서 어느 정도 적정한 금액이냐, 뭐 이런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요. 업종 평균, 또 산업 이익률, 이런 부분도 좀 원래는 같이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 체크해 주셔야 되고, 내가 법인 대표로서 받는 소득에 대한 세금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내가 소득을 받음으로써 법인에서 세금이 줄어드는 게 있을 거예요. 자, 이런 부분을 가정해서 적정선을 찾는 것은 최적, 그러니까 같은 돈이 나오는데 법인에서 내가 법인의 오너이면서 경영자다라고 한다면, 세금만 본다면 바로 이 법인세와 소득세가 만나는 점이 최적 구간이 되겠죠. 자, 이거를 계산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엑셀로 이렇게 소득세와 법인세를 계산하고 이 만나는 점을 찾으면 돼요. 그런데 또 여기서 우리가 또 고려할 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업이익률, 또 업종의 영업이익률, 산업의 영업이익률, 이런 것도 함께 좀 어느 정도는 고려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대표님들은 오너 CEO이시기 때문에 단순하게 내 급여에 대한, 내 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법인세 부분을 함께 감안하셔서 실제 대외 유출, 실제로 내가 소득을 받았을 때 법인세까지 다, 건보료까지 다 계산했을 때 없어지는 돈을 계산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오너들의 소득 디자인의 핵심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대표님 혼자가 아니라, 자, 이것을 분산했을 때 효과, 자녀가 실제로 일을 하지 않는다면 주주로서의 분산을 했을 때 줄어드는 소득세와 추후에 납부해야 될 증여세, 상속세를 줄이는 플랜을 가져가셔야 됩니다. 제가 소득세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이 소득 디자인의 핵심은 당장의 소득세를 줄인다는 것보다는 추후에 발생할 지분 이동에 대한 바로 주식의 조정입니다. 자, 대표님의 급여는 판관비죠. 비용에 해당되죠. 그런데 내가 이 급여에 따라서 퇴직금이 결정이 되죠. 왜? 임원 퇴직금 규정이 있으시다면. 자, 이런 경우에 임원 급여 퇴직금 재원을 위해서 퇴직금을 적립을 하신다면 이 퇴직금 역시 비용 처리가 됩니다. 퇴직금 재원으로 적립하는 돈도 비용 처리가 되죠. 그러면 이 역시 법인세 절감 효과가 있고요. 주식 가치 감소 효과가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한데, 자, 현재 수익 좋은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법인세율이 높잖아요. 이것을 최대한 줄이는 게 핵심입니다. 자, 이것을 줄이는 것은 대표님 급여뿐만이 아니라 대표님 급여와 연동되어 있는 이 퇴직금에 대한 재원을 적립하는 것 역시 비용 처리가 되니까 법인세도 절감되고요. 주식 가치를 감소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주식 가치의 감소는 상속 증여세를 줄여줍니다. 그래서
주식 이동을 좀 고려하고 있으시다면 이 부분은 반드시 체크를 하셔서 함께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돼요. 내가 급여를 얼마를 냈을 때 법인세는 얼마가 줄고 또 이 급여에 맞는 퇴직금을 나중에 정산을 하려면 당연히 지금부터 퇴직금을 위한 적립을 해야겠죠. 이거 역시 비용으로 처리가 되고 주가에 영향을 미친다. 자, 이것을 전략적으로 한 번에 비용 처리를 할 수도 있겠고 지금부터 재원을 마련해서 비용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주주 임원 소득 유형을 보겠습니다. 법인에서는 똑같이 10억이라는 돈이 법인에서 나옵니다. 자, 그런데 세목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집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대표님들이 많이 하는 보수죠. 보수는 4억이 세금으로 빠지고요. 퇴직금은 2억. 간접자사주는 7천만 원. 차등배당 1억 7천. 간접소각 역시 7천만 원. 또 무용자산을 활용했을 때 1억 5천 정도. 자, 이렇게 소득 유형별로 세 부담이 달라집니다. 자, 오늘 대표님들의 소득에 대해서 왜 소득 디자인을 해야 되며 소득 디자인에 따른 세금 차이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자, 그런데 이런 소득 디자인을 하기에 앞서서 대표님들께서 먼저 체크하셔야 될 것은 임원 주주의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셔야겠죠. 그래서 바로 임원의 급여나 또 퇴직금 규정을 우리 정관에 넣으셔야 되는데 자, 정관은요. 절대적 기재사항. 이건 뭐냐면 법인 설립할 때 이 내용은 꼭 들어가야 돼. 이게 없으면 설립 자체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정관 위임 규정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정관에 있으면 인정, 없으면 인정이 안 됩니다. 이게 임원의 보수, 상여, 퇴직금, 유족 보상, 임원의 책임 한도 같은 내용들이에요. 요거는 안 넣어도 법인 정관으로서 하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수, 상여, 퇴직금, 유족 보상, 책임 한도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려면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상대적 기재사항, 또 자본 정책에 대한 기재사항, 상세 내용은 또 정관할 때 한번 자세히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자료는요. 저희 정일겸 연구소 수석 연구원인 이은경 수석 연구원이 연구한 자료입니다. 정일겸 연구소에는 101가지 잉여금 추구 전략이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 보시면서 소득 디자인을 좀 나도 점검해봐야겠다라고 하신다면 영상 하단에 상담 신청 링크를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